여러분, 오늘은 7월 5일, 7월 5일 지금 시간 미국 서부 시간으로 4시 30분입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어제 비디오를 하나 기초 용어 정리해서 하나 올렸고 오늘도 지금 오후 4시 반인데 이제 주간 업데이트를 내용을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간 업데이트 들어가기 전에 지난 수요일 날 발표됐던 그 7월 달 분배금에 대한 리뷰를 잠깐 하고 이 인디비주얼 ETF에 대한 분배금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그거를 바탕으로 YMAX와 YMAC의 이 수입과 앞으로 한 2주 정도, 한 열흘 정도 더 남았죠. 이 YMAX와 YMAC이 디클레레이션을 하기까지는. 그래서 그 두 개에 대한 7월 분배금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잠깐 훑어보고 또 예측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더 추가를 했는데, 하나는 그동안 그 댓글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셨던 것들 중에 하나가 이 Return of Capital, 이게 이제 어떻게 결정이 되고 또 지금까지 나와 있는 분배금 중에 몇 %나 Return of Capital인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에서 그 정보를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저희들이 쉽게 얘기하는 이 Net Asset Value, 내부를 어떻게 계산을 하고 하는 건 잠깐 보여드렸죠. 하여튼 지난 중국 같은데. 그리고 그 Expense Rate는 뭐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이 디스트리뷰션이 어떤 식으로 이게 결정이 되는지, 이런 게 사실은 굉장히 정보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연구를 조금 했는데 어떤 다큐멘터에서 조금 더 설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잠깐 같이 리뷰를 해보는 걸로 해서 오늘 주간 업데이트를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아요. 보통 주간 업데이트보다. 그래서 일단 먼저 첫 번째로 보시다시피 지금 여기 7월달 그 분배금에 대해서 이미 발표가 났죠. 그래서 7월달 분배금을 일단 빠르게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복잡할 수가 있으니까 이 세 개의 칼럼은 일단 숨기고 이렇게 보면 조금 더 간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산된 걸로는 이제 이렇게 가격이 토탈 에스티메이션 요렇게 나왔었는데, 보통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예상을 했었으니까 월수금 3일 동안 계속해서 그 주식의 그러니까 ETF 쉐어 숫자가 변하겠죠. 그래서 그걸 한 5% 정도 늘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5% 정도 다일루션을 더 해서 이제 이거를 예상을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NVDY 같은 경우는 제가 예상을 2.419달러를 예상을 했는데 실제 발표된 거는 2.47달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언더 에스티메이션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 정도 돈이 더 나왔네요. 그래서 뭐 돈 더 나온 거에 대해서는 불평들 없으실 거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테슬리 같은 경우는 저는 1.12달러를 예상했는데 그쪽에서 일드맥스에서는 1달러 정도 이 분배금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작년 7월 달에 1달러 6센트를 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처음으로 보는 1달러가 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좋은 소식이긴 한데, 작년 7월 달에 줬던 1달러 6센트하고 이번 7월 달에 1달러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1달러 6센트는 그 리버스 스플릿을 하기 전에, 그죠? 스플릿을 하기 전에
1달러이기 때문에 올해 1달러는 이제 스플릿이 되고 나서, 리버스 스플릿이 되고 나서 1달러이기 때문에, 이걸 작년하고 비교하면, 작년에 나왔던 건 2달러가 나왔다고 보는 게 사실은, 지금을 기준으로 봐서는 2달러가 나왔었는데, 이제 올해 1달러 나왔다. 아니면 뭐, 작년에 1달러, 지금 오늘, 올해 7월 달에 1달러는 사실 작년에 0.5센트, 0.5달러 정도 된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리저너블 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1달러 정말 오랜만에 1달러를 넘겨서 상당히 테슬리를 오랫동안 가지고 계셨던 분들한테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코니 같은 경우는 2.1달러를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 나온 것은 1.57달러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36%라고 하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그 오버 에스티메이션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럴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 가지 뭐 많은 제일 큰 이유가 그 일드맥스에서 계산했던 거하고 제가 계산했던 거하고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계산에 좀 더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좀 더 정신 차리고 일단 해보겠지만 제가 다시 복습을 해봤거든요. 해봤더니 그렇게 크게 다를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계산상의 어떤 오류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그 일드맥스사 측에서 어떤 그 좀 정책적인 그 지금 이제 코인의 흐름이 그렇게 좋지가 않으니까 어떤 뭐 리저브를 좀 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다음 달에 돈을 좀 리저브를 했을 수도 있고 뭐 어쨌든 간에 그런 그 내부 사정은 제가 알 수 없으니까 일단은 30% 이상의 큰 차이가 났다는 것에 대해서 좀 아쉽네요. 그리고 MSTY는 또 반대로 돈을 더 줬어요. 돈을 저는 1.8달러, 2달러 안 될 거라고 예상을 계산상 이렇게 나왔는데 실질적으로는 1.X에서는 돈을 한 22% 돈을 더 줬습니다. 그래서 뭐 돈을 더 주니까 뭐 좋기는 한데 이걸 이렇게 지금 돈을 더 줄 수 있는 여유가 있는지도 약간 조금 걱정이 되고 물론 여유가 있으니까 했겠죠. 그래서 뭐 좋은 소식이긴 한데 그래서 수입보다 돈이 더 많이 나온다는 건 사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반기지는 않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이 Net Asset Value Never라고 하는 게 계속 연속성을 가지는 것이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뭐 MSTY가 지금까지 평균 2달러를 넘겨왔었기 때문에 그걸 계속 이어간다라고 하는 그 뭐 그런 측면에서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쨌든 간에 MSTY 가지고 계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FBY 그리고 그 메타를 바탕으로 한 FBY도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약 16% 돈이 더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마찬가지로 계산보다는 뭔가 돈을 더 지금 현재 메타의 주가 흐름이 추세 상승이기 때문에 그게 좀 더 그걸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아무튼 돈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개가 저는 이제 항상 15% 안쪽으로만 예측이 되면 뭐 적당하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는 이 옵션 트레이딩만 트래킹을 하고 일드맥스 ETF들의 그 두 번째, 그러니까 세 번째 인컴 소스인 이 채권, 국채의 매매라든지 그리고 인트레스트 그리고 그 MMF 마켓 머니 펀딩의 그 인트레스트 이런 거는 제가 트래킹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생각보다 많은 이익이 날 수가 사실은 있어요. 그렇지만 현재 자료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제가 추정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자료를 매일 나오는 한번 볼까요? 매일 나오는 예를 들어서 NVDY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홀딩 데일리 홀딩인데 여기 보시면 요런 것들이 이제 국채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국채가 이렇게 매일매일 가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트래킹을 하면 할 수가 있겠는데 이 또 일이 너무 많은 데다가 실질적으로 이
분배금에 그 기여하는 게 사실은 1%나 뭐 2%는 안 돼요. 그래서 너무 이 전체 분배금의 금액에 비해서 너무 적기 때문에 제가 사실 그렇게 크게 트래킹을 안 합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매일 추적을 하면 할 수는 있겠는데 그게 뭐 그렇게 1% 2% 때문에 이렇게 트래킹을 해야 되나 하는 이제 그런 생각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FGXXX 이거는 이제 그 마켓 머니 펀딩입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요거를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계산을 한번 잠깐 했었는데 한 2%, 맥시멈 2% 정도 전체 계산된 분배금이 한 2%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그 어떤 오류에 이렇게 그 차이 나는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그 메인 소스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게 제 지금 현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한번 세계는 돈이 많이 나왔고 두 개는 돈이 적게 나왔네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요것도 돈이 많이 나왔네. 네 개가 돈이 많이 나오고 한 개는 돈이 적게 나왔습니다. 뭐 돈 많이 나온 거에 대해서는 불만 없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음 달에는 좀 더 이 정확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요것들이 일단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이 YMAC과 YMAX의 이 분배금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지금 YMAC은 69센트, 그리고 YMAX는 61센트 정도로 지금 현재 뭐 예측은 계산상으로는 예측이 가능한데 이게 뭐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에 즉 변수라고 하는 거는 그 토탈 그 총 쉐어 숫자가 이제 아직 열흘 이상 남아 있으니까 그게 앞으로 쉐어가 얼마나 늘어날 것인지에 따라서 이게 많이 변할 겁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번 달은 YMAC이 YMAX보다 높을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이 두 개의 펀드에서 보면 대체적으로 YMAX가 이 디스트리뷰션이 YMAC보다는 높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YMAC이 높지 않겠냐. 그래서 요 두 개를 좀 더 자세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 가시면 이거는 이제 지금 트래킹 시트인데 이 트래킹 시트에 이 총 이제 20개의 ETF가 이번 달에는 포함이 됐어요. YMAX에. YMAC은 7개니까 뭐 똑같고, 이 YMAX에 이번에 새로 편입이 된 게, 새로 들어온 게 YBC 이번에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 $880,000가 편입이 됨으로 해서 토탈, 9.75 밀리언 달러가 이제 수입으로 일단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입은, YMAX의 이번 달 수입은 9.7 밀리언 달러가 확정이 됐고 YMAC 같은 경우도 요거를 바탕으로 토탈 3.78 밀리언 달러 정도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바탕으로 이제 요 수입은 그러니까 7월 3일 기준으로 이 YMAX의 그 수입이 결정이 됐죠. 그러고 나서 이제 7월 16일 날 디클레이션이 되는데 이 61.56센트는 요 수입 나누기 그 디클레이션 하는 그 날의 이 쉐어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쉐어 숫자가 오늘까지 그러니까 13.2 밀리언 쉐어인데 이제 이게 앞으로 얼마나 더 늘어나느냐에 따라서 이 전체 이 수입, 디스트리뷰션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 분모가 얼마나 늘어나느냐를 지금, 제가 예상하기로는, 오늘 기준으로 한 20%더 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만약에 이게 20%가 늘어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제 이게 이제 그만큼 줄죠. 그래서 이제 지금 예상은 20%인데, 20%보다 예를 들어서 10% 늘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 10% 한번 해볼까요? 이걸 만약에 1.1로 해보면 이 67센트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조금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
요것이 요 쉐어 숫자, YMAX 쉐어 숫자에 따라서 YMAX의 declaration 그게 변할 것이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다음 주 금요일쯤 되면 7월 12일 금요일쯤 되면 그때 나오는 이 쉐어 숫자를 바탕으로 해서 다시 한번 요 에스티메이션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YMAX의 수입이 어떻게 변했냐면 6월 달에는 8.1 밀리언 달러였는데 지금 7월 달에는 9.7 밀리언 달러, 그래서 한 1.6 밀리언 달러 정도가 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인컴은 19.6%가 늘었지만 쉐어 숫자는 거의 한 30% 늘었어요. 그래서 쉐어 숫자가 늘어난 거에 비해서는 인컴이 늘어난 게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번 달은 뭐 그렇게 크게 쉐어가 인컴이 늘지는 않았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번 달에 지난 6월 달에 전반적인 이 ETF들의 퍼포먼스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지금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달도 있겠죠. 그래서 20개의 ETF 중에 제일 크게 컨트리뷰션을 한 것은 역시 이 NVDI입니다. NVDI가 1,017,000 달러고, 그 다음 두 번째가 MSTY 1,013,000, 그 다음에 코니가 943,000, 그 다음에 이제 YBC 편입이 되면서 사실은 벌써 네 번째 큰 그 컨트리뷰션을 했어요. 그리고 테슬리가 다섯 번째. 이제 이렇게 되고, YMAC은 뭐 거의 비슷합니다. YMAC도 늘기는 늘었겠죠. 근데 이제 지난달 데이터가 제일 없기 때문에 YMAC을 이번 달부터 트래킹을 하니까 이거를 가지고 앞으로 벤치마크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YMAX와 YMAC은 이 정도로 해서 아직 일주가 더 남았으니까 일주일 시간 더 지나고 나서 다시 한번 에스티메이션을 해보도록 하고, 빠르게 오늘 그 위클리 업데이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VDY는 오늘 크로스 가격이 27.6달러, 그리고 NVIDIA는 125.83달러, 그리고 Implied Volatility는 46.4%로 그렇게 크게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변하지는 않았고, 이번 주에는 한 번에 이 에디셔널 1,800개의 신테릭 옵션을 더 했어요. 그래서 그걸 더 함으로 해서 41만 4천 불의 수입이 발생이 됐고, 그래서 이번 주까지 7월 첫째 주에 발생된 신테틱에서의 수입은 41만 4천 불, 달러로 계산하면 약 1.5센트 정도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위클리 콜에서 보시다시피 오늘의 장 마감 가격보다 위클리 콜의 가격들이 다 높죠. 그러니까 이 스트라이크 프라이스가 다 높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컨트랙트에서 모두 성공적으로 수입을 발생시켰습니다. 그래서 약 8.5 밀리언 달러가 수입으로 잡혔고, 그러므로 해서 약 31.8센트 정도의 수입이 이번 주 숏콜, 위클리 콜 옵션 트레이딩에서 순이익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잘했죠. 그래서 박수를 받을 만하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약간 이 out the money 스페이스가 너무 좁아서 좀 걱정을 했는데, 이번 주 엔비디아 가격 흐름이 굉장히 우리들한테 유리하게 이렇게 흘러가지고 상당히 좋은 총 33.3센트 정도의 수입을 이번 첫째 주에 실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이 사람들이 하나의 스트라이크 프라이스에 63,315개의 컨트랙트를 몰빵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63,315개라고 하는 게 이게 주식으로 하면 6.3 밀리언 주식입니다. 엔비디아의 6.3 밀리언 주식, 어마어마한 그 사이즈의 이 콜 옵션 컨트랙트를 지금 발행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세일을 1.37달러에 세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웃 더 머니
스페이스는 약 한 4.9%, 5%, 뭐 저는 5에서 8%, 5에서 10% 정도를 선호하지만, 뭐 5%는 안 되지만, 뭐 그나마 4.9% 정도는 괜찮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고, 지금 지난 한 달 동안의 이 스파클라인의 트렌드가 어느 정도 박스권에 들어가 있는 듯한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5%면 not too bad,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뭐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다음 주도 이 위클리 콜 옵션의 트레이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테슬리인데, 이 테슬리가 엄청 이 트레이드를 많이 했습니다. 이 신테틱에서. 그래서 지난 6월 26일 트랜잭션에서 이 사람들이 이 토탈 약 5,315개의 컨트랙트를 200달러에 설정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넘어오면서 이 5,315개를 이 롤오버를 하면서 이거 두 개를 스플릿을 했어요.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5,315개를 클로즈를 일단 두 개를 시켰죠. 200달러짜리 200달러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를 가진 이 테슬라 이 신데릭 옵션을 클로즈를 하면서 두 개를 스플릿을 해가지고 그 스플릿을 하면서 총 발생된 수익이 약 15.9 밀리언 달러가 발생을 했습니다. 좋은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32,000달러, 이제 195달러짜리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를 가진 컨트랙트 32,000개를 클로즈를 시킵니다. 클로즈를 시키면서 총 약 109 밀리언 달러의 이익을 발생을 시켰어요. 7월 2일 날, 화요일 날. 그래서 상당히 좋은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롤오버를 하면서 새로운 컨트랙트를 225달러의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를 가진 32,000개의 이 새로운 컨트랙트를 오픈을 하는데 오프닝 코스트가 약 14 밀리언 달러 정도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 네 개를 합해서 현재 약 110 밀리언 달러의 프로핏이 발생이 됐네요. 그러고 나서 이제 소소하게 1,315개의 컨트랙트를 스트라이크 프라이스 220달러에 1,315개를 늘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늘리는 코스트가 또 한 1.3 밀리언 달러 정도 들었지만 토탈 7월 첫째 주에 발생된 총 이익은 109 밀리언 달러가 발생을 했습니다. 돈 많이 벌었죠. 엄청 많이 벌었죠. 근데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이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이게 이제 신테틱 롤오버를 하면서, 왜냐, 이 테슬라 가격이 이렇게 보시다시피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 추종 주식의 이 가격이 급등을 한다. 이거는 신테틱으로 봐서는 좋은 거지만 위클리 콜로 봐서는 이게 엄청난 충격을 주는 겁니다. 이게 네거티브하게. 자, 지난 화요일 날 제가 이쪽을 보여드릴게요. 지난 화요일 날 가격이 막 급등을 했어요. 지난 화요일, 이게 지금 이 그림이 지난 화요일 차트입니다. 테슬라 그리고 크래시 세 개를 보여주는데, 테슬라가 10% 이상의 급등을 했어요. 급등을 하면서 유지가 되는데 테슬리는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합니다. 왜? 캡이 됐기 때문에. 이 위클리 콜 덕분에. 위클리 콜은 205달러에 지금 캡이 돼 있었잖아요. 그죠? 토탈 컨트랙트 수가 37,300개의 이 콜 옵션이 딱 버티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5달러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가격은 230달러까지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10% 테슬라가 올라갈 동안 테슬리는 겨우 2%를 올라간데, 이것도 끝나기 한 두세 시간 전에 이걸 롤오버를 시키면서, 테슬라를 롤오버를 시키면서 이 위클리 콜을 다시 245달러에 33,000개를 열었기 때문에 막판에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서 2.3%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롤오버 되기 전까지만 해도 거의 1%도 못 올랐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커브드 콜 ETF의 가장 큰 단점이죠. 상방이 딱 막혀 있기 때문에 이거 롤오버를 제때 빠르게 해주지 못하면 실질적으로 본주가 올라가는 그
10% 정도 올라가는 이 급등하는 이 장세에 그 어떤 그 어드밴티지를 100%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게 어쩔 수 없는 이 커브 콜 스트래티지의 큰 그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막판에 245달러로 롤오버를 하면서 이게 약간 올라갔죠. 그래서 2.3% 정도는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오늘 가격이 오늘 클로즈 가격이 얼마나 250달러입니다. 이게 250달러가 댐으로 해가지고 이 또 캐핑이 됐죠. 245달러인데 우리 스트라이크 프라이스의 다음 주 위클리 콜의 스트라이크 프라이스가 245달러인데 벌써 오늘 벌써 5일 전에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벌써 이게 현재 가격이 251달러가 됨으로 해서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보다 높죠. 그래서 결국에는 2.6% 인더머니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일단 그 일드 맥스 매니저들이 생각을 할 때는 이걸 지금 이제 다시 클로즈 하기에는 너무 빠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클로즈를 하면 6달러 돈을 지불을 해야 돼요. 우리가 프리미엄으로 2.2달러, 2.16달러를 확보를 했는데 그보다 약 3배 정도 더 많은 돈을 지불을 하고 클로즈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클로즈를 하면 어떤 theta decay, 이 시간의 가치에 관련된 그 어드밴티지를 전혀 못 누리기 때문에 오늘 클로즈는 안 한 것이 잘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다음 주 월, 화, 수, 목 이렇게 한 3, 4일 두고 보면 이 가격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급등을 하게 되면 항상 거기에 코렉션이 따라옵니다. 아니면 풀백, 이게 가격을 약간 잡아 당기는 듯한 기술적인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6달러 정도밖에 차이 안 나기 때문에 251달러, 245달러 이게 뭐 하루 이틀 정도 그 테크니컬 풀백이 생기면 245달러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지만 아무튼 이게 이런 테슬라의 폭발적인 이런 급등이 그래서 이렇게 볼케닉 블로아 막 화산이 터지듯이 가격이 막 20% 30%씩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이 테슬라가 특히. 그래서 이 implied volatility 30도 보시면 지지난주만 해도 40% 이랬어요. 근데 지금 거의 1주, 2주 만에 64%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프닝 그러니까 위클리 콜 오픈을 할 때 일주일짜리 위클리 콜 옵션 오픈을 할 때 이게 벌써 2달러가 넘어섰죠.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불과 얼마 전만 해도 그죠? 자, 여기 볼까요? 이게 이제 6월 26일, 그죠? 6월 28일, 6월 21일, 요때만 해도 거의 뭐, 돈이 이제, 요때는 조금 이제 볼루틸리티가 좋아질 때였고, 볼루틸리티 한참 낮았던 5월달만 해도 1달러 대였어요. 그러다가 볼루틸리티가 조금씩 올라가면서 이 콜의 이 옵션 오프닝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지금 이제 2.2달러 때까지 확실하게 들었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 위클리 콜 옵션들의 가격이 이렇게 이제 이 implied volatility에 따라서 변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IB30을 계속 60%대 유지를 한다면 어쩌면 이 위클리 콜 옵션의 트레이딩을 통해서 수익을 더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더 많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 이 신데틱에서 109 밀리언 달러를 벌었고 그러나 이 위클리 콜에서 약 80 밀리언 달러 정도를 지금 잃었어요. 그래가지고 토탈 오늘까지 이번 주까지 이 테슬리가 확보한 수입은 약 64센트 정도 되겠습니다. 64센트면 좋죠. 엔비디아의 배 정도 벌었으니까. 그래서 테슬리는 장사를 잘하고 있다. 그래서 계속적인 이런 그 가격 변동폭이 크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코니는 그렇게 크게 뭐 많은 트레이딩은 없었던 것 같아요. 큰 트레이딩은 없었는데 이 두 개 한 번에 롤 다운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코인 가격이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오늘 오픈 코인은 19.18, 코인은 오늘 클로즈 가격이 223달러인데
IP30은 여전히 60%, 67%로 상당히 좋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 신데릭 260을 계속 들고 있는 것보다 롤 다운을 해서 230을 롤 다운 하는 그 과정에서 260을 클로즈 시키면서 47 밀리언 달러의 손실을 리얼라이즈 현실화 시켰고 그 다음에 오픈 230달러를 오픈을 하면서 약 4.5 밀리언 달러 정도의 순이익을 발생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토탈 43 밀리언 달러 정도의 손실이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게 이제 달러가 이제 1.32 달러인데 지금 이제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이 신테릭 230 230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를 가진 신테릭 포지션들이 7월 19일이거든요. 클로즈 되는 게. 7월 19일이면 앞으로 2주 남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주 동안에 코인의 가격이 계속 조금 더 올라가지고 이 신테릭 230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보다 더 높아지기를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상태로 그대로 만약 가서 오늘 가격으로 크루즈를 시킨다 그러면 오늘 가격으로 기준으로 약 16.2 밀리언 달러의 에디셔널 한 로스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뭐 조금 아직 2주라고 하는 시간은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이 이번 주에 있었던 그 악재가 다 해소가 되고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 올라가는 추세 상승 쪽으로 가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데릭에서는 43 밀리언 그리고 위클리 콜에서는 상당히 좋았죠. 왜냐하면 이제 이 가격이 계속 떨어졌으니까. 스트라이크 프라이스 232.5, 230달러 두 개 모두 28,900개의 이 컨트랙트 모두 이익을 실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클리 콜에서 실현된 이익은 약 8.2 밀리언 달러. 그래서 이 두 개를 다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코니는 첫째 주에 약 1달러 정도의 돈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자, MSTY도 코니와 결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써야 되는데 아무튼 요거는 일단 트랜잭션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트랜잭션이 있었고 토탈 1.3 밀리언 달러의 사실은 수익을 지금까지는 보고 있어요. 근데 이 1,550달러짜리 스트라이크를 가진 이 2,230개의 컨트랙트가 이 스트라이크 프라이스가 상당히 지금 현재 가격보다 MSTR이 오늘 1,281달러로 클로즈가 되는데 장 가격보다 훨씬 높죠. 한 260달러 이상. 그 가격이 그대로 이 풋 가격에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가격으로 클로즈를 한다. 그러면 벌써 54 밀리언 달러를 잃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5달러가 지금 다운이 되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주에 MSTI가 약 28, 29달러였어요. 근데 오늘 24달러가 됐잖아요. 이게 이제 물론 배당락도 포함이 된 겁니다만은 이 신테릭 포지션이 이만큼의 돈을 이미 네버에서 깎였기 때문에 이 가격이 그대로 반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요 54 밀리언 달러 로스는 지금 이미 MSTY 가격에 반영이 돼 있다.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떨어졌냐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요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째 주에는 1.3 밀리언 달러 정도 우리가 돈을 벌기는 하지만 뭐 아직은 첫째 주니까 뭐 앞으로 시간이 많이 남아 있죠. 그러나 마찬가지로 이 스트라이크 프라이스가 높은 이 현재 가격보다 오늘 마감 가격 1,281달러보다 높은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를 가진 토탈 컨트랙트 2,190개의 컨트랙트는 전부 다 이익을 실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 주에 실현된 위클리 콜에 실현된 이익은 약 5.1 밀리언 달러, 약 42센트. 그래서 요거를 다 합하면 첫 주에는 약 53.64 센트의 이익을 MSTY는 오늘 현재 실현된 이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 1,410달러의 이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를 가진 2,230개의 컨트랙트를 지금 위클리 콜을 오픈했거든요. 그래서 오프닝 가격이 20달러, 20.35달러.
거기서 지금 현재 약 10% 정도 아웃더머니니까 상당히 여유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해피합니다. 그래서 박수 치고 있는 그런 이모지를 발전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FBY는 오늘 크로스 가격이 19.7달러, 메타는 539.91달러입니다. 이 539.91달러가 지금까지 메타 역사상 가장 높은 주식 가격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IB30도 40%대로 올라갔어요. 2, 3주 전만 해도 약 20% 정도였는데 불과 1, 2주 만에 약 2배 정도 임플라이드 볼로티리티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첫째 주에 515달러의 이 컨트랙트를 515달러의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를 가진 1700개의 컨트랙트를 이번에 롤 오버를 하면서 토탈 약 3.5 밀리언 달러의 이익을 실현을 했고 그리고 위클리 콜에서도 그러나 하지만 이제 신데틱에서는 돈을 벌죠.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그 얘기는 위클리 콜에서는 돈을 잃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25달러의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를 가진 1705개의 콜 옵션, 위클리 콜 옵션은 돈을 엄청 잃었습니다. 그래서 오픈할 때 2.6달러의 프리미엄을 받았는데 오늘 클로즈를 하면서 9.3달러의 돈을 썼어요. 돈을 더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잃은 돈이 약 1.1 밀리언 달러. 그래서 약 25센트 정도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손실 발생할 당시에 인더머니 퍼센테이지는 2.8%입니다. 그렇지만 신데틱에서 78센트, 위클리에서 25센트. 그래서 토탈 FBY도 첫 번째 주에서 총 53센트 정도의 이익을 지금 현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상당히 성적들이 좋죠. 첫 번째 주에. 자, MG 같은 경우도 오늘 클로즈 가격이 22.12달러, 아마존 가격은 200달러입니다. 200.00. 이런 가격은 참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이 끝자리가 00으로 나가기 쉽지가 않은데 IB30도 조금 올라갔어요. 39%. 자, 그래서 이 신테릭 200달러 신테릭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를 가진 140개의 컨트랙트를 더 했습니다. 그 함으로 해서 발생된 이익이 약 12,800불. 그래서 0.18센트를 벌었습니다. 7월 1일 날.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 신테릭의 스트라이크 프라이스하고 오늘 크로스 가격이 똑같아요. 똑같다 보니까 풋과 콜의 가격이 차이가 별로 없죠. 이거는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이 207.5달러의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를 가진 7,975개의 컨트랙트가 스트라이크 프라이스가 실제 프라이스보다 오늘 장 마감 가격보다 높죠. 그러므로 해서 약 46만 2천 달러의 수입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약 6.38센트. 그리고 이 200달러짜리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를 가진 컨트랙트 140개. 이것도 200달러가 정확하게 매치가 됐죠. 그래서 약 오픈 가격이 1달러 19센트였는데 클로즈 가격은 20센트. 이렇게 똑같은 가격이지만 차이가 나는 이유는 그 타임 밸류, 그 데이터 디케이가 거의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그 타임 시간의 가치가 적용이 돼서 이런 가격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토탈 이번 주에 이 MG는 토탈 벌은 가격이 돈이 47만 6천 불을 벌어서 총 6.5센트의 수입을 발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토탈 이번 주 MG는 6.75센트의 수입을 발생을 했네요. 잘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 주 컨트랙트 8,115개의 컨트랙트를 열면서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를 205달러를 책정을 했어요. 그래서 2.5%라서 오늘 가격에 비해서 약 2.5%밖에 여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걱정은 됩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이게 이제 200달러가 올타임 200달러가 이제 사실은 굉장히 오랜만에 200달러를 쳤어요. 그래서 어쩌면 마켓 풀백 어떤 시장에서 이렇게 약간 더 이상 못 올라가게 테크니컬한 어떤 가격 저항선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맥스 매니저들은 일단 한번 두고 봅시다.
그래서 MG도 파지티브를 기록하고 있고, 자, YBIT은, 이 YBIT은 이제 제가 조금 이게, 조금 이제 걱정이 되는 게, YBIT은 오늘 15.3달러 클로즈가 됐고, 비트코인 오늘 가격은 19.76달러입니다. 참 오랜만에 20달러 아래로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번의 이 트랜잭션을 통해서 총 발생된 이익이 이번 주에 발생된 프라핏은 6.37 밀리언 달러 정도 해서 약 2.57달러 정도 돈을 벌었어요. 그죠? 좋죠. 그리고 위클리 콜에서도 전부 다 이익을 발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익을 발생을 시킴으로 해서 약 19.38센트 정도를 이번 첫 주에 벌었네요. 그래서 토탈 지금 현재 첫 번째 주에 YBIT에서 벌고 있는 돈이 2.7673달러입니다. 상당히 좋죠. 그렇지만 이 지금 현재 오픈되어 있는 이 스트라이크 프라이스 35달러를 가지고 있는 이 신테릭 포지션 18,795개. 요게 지금 그 현재 가격하고 현재 이 스트라이크 프라이스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비토 오늘 가격보다 지금 그냥 15달러 정도, 16달러 가까이 15달러 이상 높기 때문에 이 풋의 가격이 훨씬 높습니다. 콜 가격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15.30달러에 굉장히 서프레이션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지금 27 밀리언 달러를 내부를 잃었어요. 그래서 오늘의 내부를 보면 YBC 39.4 밀리언 달러인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27을 더해서 56 밀리언 정도가 56 밀리언 정도가 됐는데 거기서 지금 27 밀리언 달러를 잃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YBIT의 가격이 엄청나게 서프레이션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조금 더 상승을 해서 이 퓨처 비트코인의 가격도 올라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좀 캐치업을 해야 돼요. 지금이 너무 낮아요. 20달러도 안 되고 벌써 15달러. 이렇게 조그마한 내부를 가진 이 펀드에서 이런 정도의 큰 그 임팩트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사실은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겠죠. 거기다가 이제 오늘 내가 다음 주 위클리 콜을 19,145개를 오픈했는데 스트라이크 프라이스가 20.5달러입니다. 불과 3.7%밖에 차이가 안 나는 것이죠. 물론 이해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 옵션의 가격이 워낙 프리미엄이 낮기 때문에 여유 있게 아웃더머니를 할 수 없다는 게 조금 슬프긴 한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일단 한번 모험을 해 본다는 측면에서 약 3.7%의 아웃더머니 스페이스를 가지고 일단 다음 주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비트코인의 가격이 다시 조금 이제 지금 추세 하향 단계에서 어느 정도 추세를 하향을 멈추고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주가 다음 주이길 기대해 봅니다. 자, 그러면 요걸로 해서 이제 대충 주간 업데이트는 끝이 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ROC 이게 ROC를 리턴 오브 캐피탈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잘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리턴 오브 캐피탈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한 돈에서 어느 정도를 떼가지고 다시 저한테 돌려주는 거예요. 또 투자자한테 돌려주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이제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돌아오지만 내가 투자한 원금에서 내 이 분배금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사실 좋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일드맥스 ETF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게 특히나 이제 일드맥스 ETF가 우리가 보통 부르는 거 인컴 펀드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인컴 펀드라고 하는 말의 특징이 매달 분배금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인컴 펀드다라고 디클레레이션을 하려면
매달 분배금을 줘야 돼. 그게 수입을 내서 주든지 아니면 내가 투자한 돈의 원금에서 녹여가지고 주든지 매달 줘야만 돼요. 그래서 일드맥스는 이미 인컴 펀드라고 하는 그 데피니션을 자기들의 프로스펙투스에서 이 적시를 했고 또 SEC에서 그걸 허용을 했기 때문에 뭐든지 돈을 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배금을 이렇게 분배금을 받는 입장에서 이 중에서 몇 퍼센트나 ROC인지는 사실 알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 정보를 사실은 일드맥스에서 이미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 정보를 어디서 받느냐라고 하는 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일드맥스ETFs.com 가시면 이제 여러 가지 our ETF 들어가면 이렇게 많죠. 그래서 아무거나 누르셔도 돼요. 아무거나 누르시면 예를 들어 이제 엔비디아를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오고 이 웹사이트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안 드릴게요. 한번 들어가시면 되니까 디스트리뷰션 디테일도 있고 뭐 이렇게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한번 쭉 훑어보시고 퍼포먼스도 나오고 홀딩에 대해서 이제 이게 인트라데이 트레이드 다운로드는 여기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전체 ETF에 대한 일드맥스 ETF의 그날 인트라데이 트레이드 홀딩에 대해서 다 정보가 나오니까 받으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다운로드 올 홀딩스 요거를 다 이 CVS로 받으실 수가 있는데 여기 밑에 이제 리트레이처 정보가 있거든요. 여기를 한번 쭉 보시면 프로스펙투스 서머리 프로스펙트 저는 프로스펙투스는 이게 너무 길어요. 이게 막 100페이지가 넘거든요. 근데 서머리 프로스펙투스는 한번 읽어보시길 권유를 드립니다. 이게 서머리 프로스펙투스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을 이렇게 서머리를 해가지고 요약 본이기 때문에 훨씬 더 보기가 쉽지 않느냐. 그리고 이 SAI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SAI에 들어가시면 제가 조금 이따가 SAI는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나머지는 뭐 Q10 정도 10Q이기 때문에 매달 홀딩을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supplementary tax, 그러니까 supplementary tax를 선택을 하시면 이 다큐멘트가 이렇게 열리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all fund document, tax document 요게 이제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아무거나 선택을 하시면 돼요. 아까 제가 엔비디아를 선택을 했으니까 엔비디아를 한번 보시죠. 엔비디아에 보시면 엔비디아에 보시면 2023년 10월서부터 11월, 12월 이런 다큐멘트들을 자기들이 이게 업로드를 해놓거든요.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작년 12월 13일 마지막 디스트리뷰션 된 거를 클릭을 해서 눌러보시면 이런 그 1페이지, 한 페이지짜리 다큐멘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뭐 다 보실 필요는 없고 여기에 이 테이블이 중요합니다. 이 테이블에 보시면 여러 가지 나오는데 Estimated Return of Capital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Estimated Return of Capital. 요게 자기들이 어느 정도 계산이 된 ROC입니다. 이게 Return of Capital. 이게 ROC거든요. 그 여기에 보시면 0.3399 그죠? 그래서 자기들이 12월 달에 지급한 분배금이 0.5071불입니다. 50.71센트 중에 12월 달에 지급한 분배금 50센트 중에 33.99%, 33.99달러가 ROC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토탈 100%, 그러니까 지금까지 토탈 지급된 분배금 중에서 36.86%는 ROC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하느냐? 나중에 그 인컴 텍스,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금융 무슨 인컴 텍스를 뭐라 그러죠? 소득세 신고를 하실 때 예를 들어서 이만큼의 돈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그래서 이제 이번 달에 1달러의 그 분배금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1달러에 대한 세금이 예를 들어 15%다. 그러면 1달러에 15%면 15센트지 않습니까? 근데 15센트를 세금을 다 내시면 안 돼요. 아니 물론 뭐 원천징수로 떼나가겠지만 그 중에 36.86%는 돌려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내가 낸 원금에서 다시 나한테 온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소득세 신고를 소득세를 제외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증권회사에서 매 연말이 되면 이걸 쭉 모아가지고 자기들이 굉장히 컴프리헨시브한 테이블을 만들어서 보내줍니다.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회계사한테 세금 신고를 시키면 그 사람들이 이걸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 뭐죠? 오디너리 인컴, 그러니까 택스블 인컴에서 그만큼의 돈을 빼고 나머지에 대해서 소득을 신고를 하는데 이제 한국은 그게 조금 다를 거예요. 한국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이 ROC로 받았던 돈은 거기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내면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그렇지만 그게 어떻게 되는지는 한국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정보를 어디서 받느냐? 여기에서 받는다. 그래서 여기 서플리멘탈 텍스를 누르시면 이렇게 정보들이 쭉 나오니까 지금 투자하고 계신 테슬리면 테슬리 뭐 이렇게 쭉 보시면 그래서 만약에 테슬리 같은 경우 5월 달에 이 데이터를 보시면 여기에 지금까지 32% 그죠? 32%는 ROC다. 리턴 오브 캐피탈이다. 요거 32%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내는 것이다. 좋은 것이죠. 어차피 원금 돌려받는데 그게 세금 내면 억울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67.8%는 이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수입인 것입니다. 그렇게 어디서 정보를 받느냐? 이 서플리멘탈 텍스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벌써 50분이 넘었네. 그 다음에 빠르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Net Asset Value 계산이라든지 그리고 디스트리뷰션을 하는 원칙이 뭔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은 다큐멘트가 이 SAI라고 하는 겁니다. 이 SAI라고 하는 게 볼까요? SAI라고 하는 게 총 67페이지네. 엄청 많은데 이게 이제 SAI라는 게 Statement of Additional Information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따로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보고 싶은 정보만 일단 보면 되니까 67페이지에 달하는 이걸 다 볼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미 서치를 해가지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자, 먼저 읽어볼까요? 그러니까 determination of NAV. 그래서 이 NAV를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그럼 이제 제가 보여드렸듯이 NAV 결정하는 것 자체는 간단해요. NAV 자체는 이게 아니고 NAV 자체는 전혀 복잡하지가 않고 NAV는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 요 홀딩 있죠. 홀딩을 갖다가 보시면 각 컴포넌트마다 이 유닛 가격이 있고 그게 마켓 밸류가 있습니다. 요거를 마켓 밸류를 다 플러스 마이너스 한 가격이 여기에 net asset value로 나오거든요. 그죠? 그래서 747.957. 요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는 간단하니까, 그거는 뭐, 별 문제가 아닌데, 이 expense and fees. 그러니까 이 수수료 있잖아요, 수수료. 수수료를 이걸 한 달에 한 번 떼는지, 6개월에 한 번 떼는지, 1년에 한 번 떼는지, 저는 그게 좀 클리어하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이걸 읽어보니까, expense fees, including the management fees, are accrued daily.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수수료를 매일 떼요. 매일매일. 그래서 랩을 매일 계산할 때마다 자기들이 수수료를 매일 떼가지고 자기들 카운트로 옮겨 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 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랩은 이 수수료를 뺀 나머지 금액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디비던드 앤 디스트리뷰션. 그러면 이제 제너럴 팔러시가 있거든요. 이게 돈을 갖다가 어떻게 돈을 주느냐. 그러면 each fund intends to pay out the dividends and interest income if there is any. 그러니까 만약에 돈을 벌었다. 그러면 각각 테슬리나 엔비디아나 펀드들은 무조건 어떤 자기들의 이 디비던드나 디스트리뷰션을 인터레스트 인컴이나 뭐든지 인컴을 디스트리뷰션 해야 돼요. 그죠? 디스트리뷰션. 그래서 each fund intends to pay out dividends and interest income and distribute any net realized capital gain.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요게
어떤 그 키가 아니냐. Any net realized capital gain. 그러면 우리가 오늘 그 본 것처럼 이 각 그 테슬라나 엔비디아나 뭐 뭐든지 간에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에서 돈을 갖다가 돈을 벌었잖아요. 아까 보신 그 수입. 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보면 이렇게 돈을 벌잖아요. 이렇게 신테틱에서 돈을 벌던 그리고 위클리에서 돈을 벌던 자기들이 수입이 생기잖아요. 그죠? 수입이 생기면 여기다가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국채에서 또 인트레스트가 생기다. 이제 그런 돈을 생기면 자기들이 디스트리뷰션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은 그동안 그 제이 페스트루첼리가 인터뷰했던 그 비디오를 여러 번 보면서 뭐 여러 군데에서 다양하게 했으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질문해도 이 사람이 어떤 굉장히 클리어한 그걸 설명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general policy, 그러니까 어떤 뭐 스페시픽한 이런 policy가 있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돈을 벌면 수입이 생기면 그 수입은 준다. 얼마를 주느냐, 그건 자기들이 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우리가 트래킹을 하면서 발생됐던 그런 그 가격이, 그러니까 이 에스티메이션이 항상 이게 이 가격 일드맥스에서 실제 주는 디스트리뷰션하고 항상 같을 수는 없어요. 설사 이 계산이 정확하다 하더라도 자기들이 돈이 더 남아 있으면 돈을 더 줄 수가 있고 돈이 없으면 덜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actual distribution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일드맥스의 마음이다. 엿장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조금 더 제 눈길을 끌었던 건 여기 하는 말이 뭐냐면 Management of the Trust, 그러니까 Management of the YieldMax ETF reserves the right to declare special dividend. 그래서 이제 그 한국의 예를 들면 보험회사나 예를 들어 삼성전자에서 그걸 잘하는 것 같은데 삼성전자에서 분기별로 이렇게 배당금을 주잖아요. 그러다가 한 번씩 1년에 한 번 정도 막 스페셜 특별 배당금을 던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도 일드맥스도 그런 그 제도를 자기들이 열어놨어요. 그래서 reserve the right to declare special dividend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스페셜 디비던드를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장사를 잘 해가지고 연말에 어떤 돈이 많이 벌었다. 근데 그걸 예를 들어서 12월 초에 1달러의 분배금을 줬는데 12월 분배금 주고 나서 돈이 많이 쌓인 거예요. 그죠? 돈이 많이 쌓여가지고 연말까지 돈이 막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만약에 돈을 안 주고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들이 이 regulated investment company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 요건이 필요하거든요. Eligibility for treatment as RIC. 이걸 하려면 그 돈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 근데 만약에 돈이 쌓여가지고 그걸 이 RIC라고 하는 그 자기들의 어떤 tax exemption 스테이터스를 유지를 못하게 되면 자기들이 세금을 엄청 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스페셜 디비던드를 줄 수 있다라고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장사가 너무 잘 됐다 12월 달에 그러면 12월 초에 정규적인 디스트리뷰션이 나오고 그 후에 디스트리뷰션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작년에는 이런 적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는 모르죠. 어떻게 돼서 그래서 특별 배당금을 이 회사에서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상당히 인트레스트해서 이걸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상당히 장시간 주간 업데이트를 했는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 주 되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